지금 비디오 편집기인 샤컷에 제가 이제 비디오 하나 올려놨는데, 이 비디오 보게 되면 이쪽에 그 모니터가 있고, 이 모니터가 이렇게 쭉 움직이는 이렇게 영상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또 다른 영상을, 요 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집어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하려는 건데, 이렇게 이 밑바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 밑바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영상을 요 안쪽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방법을 이 숏컷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개의 비디오를 이쪽에 플레이리스트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비디오가 이제 바탕이 되는 것이고, 여기 타임라인으로 끌어왔고요. 그러면 이 위에, 이 모니터 위에 이제 다른 비디오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트랙을 하나 추가해서, 비디오 트랙을 추가해서 이 모니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작은 영상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아래에 있는 비디오 위에 있는 비디오를 덮어 쓴 거기 때문에 지금 가려 있는 거고, 이거를 사이즈를 줄여서 아까 이쪽 그 모니터 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은 요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길이가 길어서 이게 매치가 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시간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뭐 길이를 맞추면 되겠죠. 여기서는 요거를 잘라내서 길이를 맞춰 보겠습니다. 요거랑 길이를 맞추고요. 요것도 끝나는 부분으로 가서 여기서 S키를 눌러서 잘라내고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이 길이가 정확하게 매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길이상에서 두 개가 맞춰지는 건데,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비디오를 작게 찌그러뜨릴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의 대상이 되는 비디오를 클릭을 하고 필터에 들어갑니다. 뭔가 샷컷에서는 작업을 할 때 요 필터라고 하는 기능을 주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코너를 흐트러뜨릴 거기 때문에 여기 비디오 필터에서 여기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코너 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 기능을 쓰면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 실제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1, 2, 3, 4라고 해서 구석에 1, 2, 3, 4 그 4개의 핀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마우스로 잡아다녀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대략적으로 정교하게 맞추기 전에 한번 이제 위치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췄다고 하면, 자, 정교하게 맞추는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그 모니터의 틀어진 각도에 상관없이 이렇게 그림도 비디오도 요 마치 이 안에 딱 맞게끔 각도가 맞춰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플레이 해보게 되면, 제일 앞으로 가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지금 커서가 제일 뒤에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맞춘다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림이 좀 틀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제일 앞으로 가서,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모니터 위치가 달라져서 그런 거죠. 이 위에 있는 그림의 위치가 달라진 게 아니고. 그럼 대략 이렇게 맞췄다고 하고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데, 문제는 아래에 있는 영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니터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이 모니터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영상도, 모니터 안에서 보여져야 되는 영상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한 자리에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데 밑바탕이 되는 이 모니터 요 화면이 위치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비디오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화면에 있는 모니터가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요 위에 있는 영상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일단 제일 처음으로 가서 이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움직일 때마다 요 위에 있는 작은 자전거 타는 영상의 위치도 그때그때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바꿔버리면 일률적으로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위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서로 다른 위치라는 걸 기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다, 어떤 시점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다라는 걸 계속 기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쪽에 있는 코너핀 기능에 시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런 거를 키 프레임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레임 하나하나에다가 그 프레임에 맞는 위치는 이거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보면 이제 스톱워치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일단 한번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주면 이 타임라인 옆에 키 프레임이라고 하는 탭이 하나 생기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는 이 위치가 일단 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위치는 정확하게 이 코너에 맞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제가 한 200%로 확대를 해서 이 코너의 위치를 정교하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번 핀인 경우에는 약간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이 X고 위아래가 Y니까 이 X 부분을 클릭을 해서 커서가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윗방향 화살표, 아래방향 화살표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렇게 수정해 줍니다. 이거는 윗방향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아래방향으로 하니까 왼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럼 대략 이렇게 맞았어요. 그럼 이제 2번으로 가죠. 얘도 이제 위치가 틀어졌죠. 그러면 여기 2번을 클릭해서 좀 옮겨주고 대략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 가서 그러니까 정교하게 해주려면 뭐 시간을 더 많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아래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Y축 부분을 클릭하고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거는 윗방향 화살표 누르니까 아래로 갑니다. 자, 4번인 경우에도 가서 위치가 이게 맞나요? 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마우스로 했고요. 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클릭하면 원래의 크기가 됐죠? 그러면 요 1번 키 프레임에서는 이 위치가 이제 딱 인식이 된 거고 제일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끝으로 가면 다시 틀어졌죠?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수정을 하면 요 1번에서 만들어낸 위치는 고정이 되고 요 끝에 위치에서만 위치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적당히 초기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다시 확대를 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확대를 해서 1번 X축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Y도 잠깐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2번은 얼추 맞는 것 같으니까 뭐 놔두죠. 3번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3번 이렇게 바꿔주고 자, 이렇게 됐고 예, 3번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가서 예,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 보기로 하면 요 모양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있던 위치가 이제 새로 만든 위치로 천천히 거기에 따라서 중간에 모핑이 되는 건데 우리 그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모핑 기능 쓰는 것처럼 이 모니터 그 뒤쪽에 있는 모니터 그림도 같은 각도로 움직이는 거면 똑같은 비율로 천천히 움직이겠지만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처음에 있는 프레임하고 마지막에 있는 프레임을 천천히 그 위치를 잡아가면서 중간 값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 나가겠지만 아래에 있는 영상은 뭐 카메라에 흔들리는 방향에 따라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빨리 움직였다 천천히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처음과 끝만 지정된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런 때는 틀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뒤에 있는 그림하고 그 뒤에 있는 그림이 움직임이 굉장히 균등하게 프레임마다 똑같이 움직인다면 끝점하고 시작점하고 끝점만 잡아주면 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틀어지는 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은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자 여기서 한 프레임 갔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위치를 잡아주고 한 프레임을 다시 가서 위치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굉장히 정교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뭐 계략적으로만 바뀌면 된다라고 할 때는 좀 이렇게 한 번씩 가보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이쯤 되면 틀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보일 거예요. 요럴 때쯤 좀 뭔가 좀 바뀌잖아요. 그럴 때는 위치를 좀 바꿔주는 거죠. 요 3번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다시 좀 갔더니
좀 많이 틀어진다. 일본도 좀 많이 틀어진 것 같죠. 좀 마우스로 정교하게, 키보드로 방향키를 가지고 좀 정교하게 하는 게 더 좋은데, 편의상 이렇게 좀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다시 프레임을 좀 이동시켜서 뒤에 화면이 움직이는 걸 좀 보는 거예요. 이쪽이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키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가서 나중에 다시 와서 또 지정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더 나가서, 자, 이쪽 가서 다시 한번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중간쯤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으로 끊어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영상은 여기 그 끊어주는 단계마다 균등하게 이 위치가 변형이 되지만, 이 아래에 있는 영상인 경우에는 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항상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잠깐만 움직여보고, 그래서 요 키프레임하고 키프레임 간의 간격이 좁을수록 움직임이 굉장히 정교해지겠죠.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뭔가 좀 우물쭈물 하지만 변화가 좀 있죠. 모니터를 따라가면서 요 위에 있는 그림도 같이 위치를 변화시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제가 대략 한 거여서 굉장히 아주 깔끔하지는 않지만 요 해당 사항들이 잘 적용이 돼서 그림이 완성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여기 있는 키 프레임 기능을 이용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위치를 잡아주는 형태를 사용하면은 움직이는 영상 위에 움직이는 그림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비디오 길이가 길어지고 영상의 움직임이 크면 이런 작업들이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코너핀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영상 안에 영상을 넣는 기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